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도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가 하게 되면 우리가 유가, 사상, 불가라고 했던 것처럼 가는 집가자거든요. 집, 패밀리. 그러니까 그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하게 되면 노자나 장자를 중심으로 도를 추구하는, 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도가라고 부르거든요. 이 도가는 노자와 장자가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를 노자와 장자의 사상, 줄여서 노장사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노는 노자, 장은 장자, 노자와 장자의 사상, 노장사상, 이게 도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 도가의 출발자인 노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노인 공경,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경로서 할 때 그거 놓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노자의 이름은 원래 성인 이시다. 그리고 이름이 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였다. 그런데, 이 노자가, 너무나 좀 신비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 신비로운 옛날 옛적, 우리로 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 근데 아주 연세가 많아.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노자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노자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노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춘추 전국시대. 우리 춘추 전국시대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유교의 공자.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 중에서도 특히 어느 시대? 춘추시대였죠. 춘추시대. 맹자는 전국시대. 춘추시대의 공자, 전국시대의 맹자. 그것처럼 노자는 춘추시대, 장자는 전국시대. 그래서 노자와 공자가 같은 시대를 살았고, 맹자와 장자가 같은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좀 많아요. 좀 많고, 물론 요즘에 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아니다. 노자도 장자처럼 전국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가 둘 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학자들 중에서는 아니다. 노자는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다. 아니고 그냥 옛날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라고 해서 그냥 노자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해서 그냥 훌륭한 옛날에 살았던 할아버지, 이런 의미에서 노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일단 많은 학자들이 노자는 그래도 한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다면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자의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사실은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 한 권밖에 없거든요. 노자가 이제 그 도서관의 어떤 관장 일을 하셨다는데, 도서관 관장 일을 하시다가,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있죠? 도서관의 관장 일을 하다가, 이제 나는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있던 이 나라에서 이제 전화를 한번 가보자 해서 전화를 이렇게 딱 가는데, 그 길을 지키고 있던,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지금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거야?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도서관 관장 일을 하다가 이제 저 이웃 나라로 가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몇 마디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벌써 그 국경 수비대 하시는 분이 딱 보니까, 와,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우리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몇 마디 이야기니까 안 해봤는데도, 얘는 진짜 정말 좋은 애구나. 정말 착한 애구나. 성품이 너무나 착한 애구나. 이런 거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국경 수비대원이 딱 보니까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이건 정말 내가 내 평생에 이런 분을 또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만나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분한테, 누구죠? 노자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꼭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자님이 어떤 말씀이시죠? 저기 제가 선생님 말씀을 간직하고 싶은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시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기록을 한 책이 바로 도덕경이다. 이때 노자가 이야기한 것이 도와 덕, 도와 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전반부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합해가지고 도덕경 이렇게 이제 지었다 그래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 사실은 그거는 전해주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 도덕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내 생각은 이래. 또 그 제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 좀 덧붙이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져오면서 사실은 완성되었을 것이다. 노자 한 사람 작품이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불교의 경전이 8만 대장경. 그 8만 대장경을 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제자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제자는 이게 부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또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이 부처님의 뜻은 사실은 이럴 거야. 그런 것들이 경전으로 부처님의 뜻으로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뜻을 말씀하셨을 거야 라면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어떤 제자는 부처님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대.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스승님의 스승님이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 라고 기록하고, 또 어떤 제자는 아니야, 우리 스승님은 그 스승님을 쭉 올라가면 직접 부처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셨대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에 관한 책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전 세계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 라고 한 걸 적다 보니까 우리 성리학을 집대서 한 분 누구였죠? 주자. 그 주자 선생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책이 주자어류라는 책이 있었죠, 그죠? 주자의 어는 말이죠, 그죠? 류 모아놓은 그런 책이 주자어류죠, 그죠? 근데 그 책도 보면 어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장면인데 어떤 제자는 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기록하고, 또 왜냐면 주자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자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걸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제자는 그때 주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기록하고, 또 어떤 제자는 아니야,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니야, 나는 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 또 그 사람이 또 적은 걸 기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똑같은 주자 선생님 말씀인데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주자 선생님의 원래 뜻은 이가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황 선생님, 기대 율곡 이 선생님은 아니야, 주자 선생님의 뜻은 이는 발할 수 없고 뭐만 발할 수 있다? 기만 발할 수 있다는 게 원래 주자 선생님의 뜻이야. 기, 발, 이, 승, 일도설. 누구? 율곡 이 선생님. 아니야,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하는 게 주자 선생님의 원래 뜻이야. 이기, 호발설. 누구? 이황 선생님. 이렇게 한 주자 선생님의 뜻을 여러 제자들이 나는 이렇게 들었어. 나는 이렇게 들었고, 그 들은 바들을 각자 기록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그 제자들이 이제 주자 선생님의 원래 뜻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 구절 보면 이런 뜻이잖아. 주자 선생님의 뜻을 제자들이 기록했는데 어떤 제자는 여기에 방점을 둬서 기록하고, 어떤 제자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들었어. 또 약간 다른 입장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주자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서로 조금 의견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 도덕경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주자 어유나 또는 스가모니 선생님의 여러 불교 경전처럼 한 사람인 노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 노자 선생님의 뜻과 비슷한 뜻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 끝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우리 수능 시험에서는 일단 도덕경은 누가 기록한 것으로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노자 선생님 한 분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수능을 대비하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 도덕경은 누구의 뜻? 노자 선생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수능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노자 선생님의 이런 사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노자 선생님의 이 사상을 무슨가? 도가라고 하죠. 도가. 그러니까 노자 선생님께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뭐다? 도라고 하는 거죠. 도. 그래서 책 이름도 뭐다? 도덕경이죠. 도덕경. 도와 덕 중에서 뭐가 더 우선시된다? 도가 더 우선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 요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노자 선생님은 이 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노자 선생님이 일단 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이 천하 만물이 만들어진 그 근원.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태양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새들이 날아라, 궁창에 온 비둘기, 독수리, 참새가 날아라, 바다에는 거북이, 고래, 상어가 뛰어놀아라, 들판에는 사자, 호랑이, 노루, 사슴이 뛰어놀아라.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의하면 온 세상 만물의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그런데 이 노자는 온 세상 만물은 뭐에 의해서? 도에 의해서.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들고 그 도가 이 온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도를 어떻게 보느냐면요.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에 의해서? 도에 의해서. 도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도가 모든 것을 탄생하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노자 아저씨가 이 도덕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인데 이거를 도가 만물을 탄생하게, 생겨나게,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생겨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누구다? 도다. 도가 온 세상 만물을 생겨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도가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요거를 약간 구분해가지고요. 도와 함께 뭐도 이야기하죠? 덕도 이야기하죠. 그죠? 도는 온 세상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기른다.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생한 도가 다 생하게 하고 그 태어나게 한 만물을 이제 기르는 존재, 그 기르는 존재가 누구다? 덕이라는 거죠. 이 덕이 모든 만물을 기르게 한다. 생은 도가 탄생하게 하고 모두가 다 존재하게 하고 그 태어나게 한 것을 기르는 것, 그것은 누가? 덕이 했다. 도와 덕. 도생지, 온 세상을 탄생하게 하고 덕축지, 덕은 온 세상 만물을 기르게 하더라. 이렇게 어디에서? 도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 도덕경이 또 약간 다른 부분을 보면 또 노자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도덕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에 관한 경? 도와 덕에 관한 그런 책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의 근원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덕도 어디에서? 도에 따르는 거. 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모든 것이 도에서 나왔다. 무엇조차도 덕이라고 하는 것,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다? 도에 따르는 것. 도에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이야기 잠깐 할게요. 시험 얘기 잠깐 하는데요. 이 시험에 도덕하고 이런 거 하면은 이런 시험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뭐냐면, 자, 선생님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이거 시험에 관한 겁니다. 자, 시험 이야기 잠깐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 무슨 사상? 노장 사상. 다른 말로 도가. 이 도가를요, 뭐하고 많이 비교할까요? 유가와 비교해서, 유교와 많이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해요. 왜냐면, 이 도가 사상가 누구? 노자. 그리고 장자. 노자와 장자가 주로 비판한 대상이 누구? 유교를
많이 비판하더라는 거죠. 유교를 엄청 비판했거든요.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 도덕이라는 표현, 시험에 도덕적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도덕적이다. 이렇게 되면 도덕적인 삶을 중시한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러면 유교는 O일까요? X일까요?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중시한다. 누구? 공자님과 맹자님. 공자님과 맹자님이 강조했던 게 뭐죠? 공자님은 사랑하며 살아라. 어질게 살아라. 예를 다해서 살아라. 예를 갖추며 살아라. 효도해라. 충성해라.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누구? 공자님. 그리고 그 사상을 이어받은 맹자님은 뭘 강조하셨죠? 지. 사랑과 의로움과 예의를 다해서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지. 두자로 사덕을 강조했죠. 그리고 그 사덕과 연관된 인간의 마음, 인의 출발점, 인의 근원, 척은 지심이 인의 단이었다. 실마리였다. 의의 단은 수호지심. 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또 내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지. 예의 단은 사양하는 마음. 내자로 사양지심. 다른 말로 공경하는 마음, 형을 공경하는 마음이 예의 단이 된다. 치의 단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시비지심.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그죠? 그러면 그 공자님의 예 그리고 맹자님의 예지 다 도덕을 중시할까요? 그렇죠. 도덕을 중시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이 공자님과 맹자님의 유교는 도덕적인 삶을 중시한다.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인 삶을 중시한다. 이렇게 시험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됐어요. 아주 많이 출제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자와 장자, 도가 사사가들은 과연 도덕적인 삶을 중시했는가라고 할 때,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노자와 장자의 도가, 노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도덕적이라는 표현은 노자와 장자는 아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출제됐을까요?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 덕에 관한 것이다. 도와 덕이고 이 도와 덕은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위적인 도와 덕이 아니라는 거죠. 유교에서 말하는 인위적인 도와 덕이 아니기 때문에 노자와 장자에게 이 도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라고 해서 노자와 장자는 도덕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왜 이렇게 출제가 됐냐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노자 아저씨부터 이야기해보면 노자 아저씨도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 춘추 전국시대. 그 중에서도 춘추시대. 누구와? 공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자 아저씨도 누구의 유교를 비판했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유교를 비판했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를 비판했다 이렇게 볼 때요. 자 그러면 유교를 비판했다고 할 때 요거는 노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장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노자나 장자 둘 다 유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어떤 점을 가장 비판하느냐면 바로 뭐에 비해서 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유교를 이야기할 때 유교 가장 대표적인 아저씨가 누구였죠? 공자 그리고 맹자 그리고 순자였죠. 그죠? 그러면 이 공자나 맹자도 도를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했다는 거죠. 혹시 기억나나요? 공자 아저씨 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했죠? 오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걸 뭐라고 했죠? 조문도 석사가의 라고 했죠. 자, 선생님 적어볼게요. 자, 공자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자, 뜻이 뭐라고요? 조가 뭐죠? 아침에 우리 조식, 아침밥을 조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침에 들었다. 무엇을? 도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식, 저녁에 석양, 저녁에는
죽을 습자예요. 사망했다. 저녁에 죽는 것도 can. 영어로 can. 가능하다. 좋다. 아침에 내가 돌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돌하고 하는 정말 소중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길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면 저녁에는 내가 죽는 것도 아깝지 않다.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인간이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에 대해서 듣고 싶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공자님의 조문도 석사가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뭘 강조하신 거죠? 도를 강조하신 거죠. 도를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 공자님이 강조하신 요 도, 어떤 도? 공자님의 유교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노자님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장자 아저씨도 요거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요거는 너무나 인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더라는 거죠. 공자님 그리고 맹자님 그리고 순자님 다 뭘 중시했는데? 도를 중시했는데 그 공자님, 맹자님, 순자님의 도를 누가 볼 때는 노자와 장자가 볼 때는 그 도는 어떤 도다? 인간이 만든 도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도다. 그는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다. 인간을 구속해서 뭘 없애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 노자 장자 씨가 이 공자님이 말한 도는 너무나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을 구속한다. 사람을 구속해서 인간에게 자유가 없게 하는 너무나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공자 당신이 추구한 것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도다. 유교 학자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한 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노자님 그리고 누구까지도 장자 아저씨까지도 유교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가 약간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유교가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노자 아저씨가 바라보는 노자의 사실 이거 누구까지도 장자 아저씨가 이어지는데요. 노자나 장자 아저씨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도라고 하는 것은 무위라는 거죠. 도는 무위다. 선생님, 아까 도가 만물을 생겨나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가 만물을 생겨나게 했는데 왜 그럼 인위적으로 한다 아닌가요? 근데 노자 씨는 도가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그 행동은 사실은 무위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도의 근거에서 도의 의거에서 생겨났는데 사실은 그 모든 활동은 인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도의 활동은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고 사람의 어떤 활동, 사람의 인위적인 활동이 개입되지 않고 도가 무위의 활동으로서 천지만물을 생겨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덕도 마찬가지죠. 덕도 만물을 기르는 축하는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축할 때 그 덕도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활동으로 만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무위로서 도를 따라 무위로서 온 세상 만물을 기른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는 무위한데 유교는 인위적인 도이기 때문에 이 유교의 도는 사실은 인간을 구속하고 자유를 없앤다. 이 도가 무위하기 때문에 이 무위의 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인간에게 뭐가 자유가 온다. 도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는데 그 자유 그것은 바로 도의 무위에서 온 것이다. 도는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험에 나올 때 도덕적이라는 표현을 수능 시험에 그동안에 평가에서 출제할 때 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선, 뭐는 하지 않고 악은 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노자나 장자는 그 유교에서 악은 하지 말고 선만 해라 이걸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 나는 것이다? 인간이 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위다. 도는 그 선과 악의 구별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도덕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노자의 도다, 장자의 도다. 이런 의미로 시험에 선지에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다음 사상가 노자와 장자를 주고
도덕적인 삶을 중시했다. 그러면 노자와 장자 OX, X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죠? 왜? 그 도덕적인 표현은 유교만의 입장이다. 악이 아닌 선, 시, 비를 분별하는 시, 옳을 시, 그를 비,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그런 인위적인 도덕적인 것이다. 근데 노자, 장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 비,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도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일부 이제 학자들이나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평가원의 잘못이다. 이거 시험 문제 출제 오류다. 분명히 노자도 도와 덕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노자도 도덕적인 삶을 중시한 것이다. 단지 노자와 장자 입장에서 도덕적인 삶을 중시한 것이다. 노자와 장자 입장에서 도덕적인 삶이란 인위적인 것이 없는 삶이다. 노자와 장자 입장에서 도덕적인 삶이란 옳고 그름, 시비를 구분하지 않는 삶이다. 노자와 장자 입장에서 도덕적인 삶이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삶이다. 선과 악의 구분을 뛰어넘은 삶이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중시했다는 것은 유교만이 아니라 도가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단지 도덕적이라는 말에 해석이 다른 것이지 노자는 도덕적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노자의 도덕적인 의미는 자연적이라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평가에서 내지 말고 왜? 이거 노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노자도 자연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원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삶 또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삶을 중시한다.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이나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좀 참고로 하고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는 도덕적이라는 표현은 유교에서 사용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적,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적, 시와 비를 구분하는 도덕적. 그래서 누구는 안 되는 노자와 장자는 안 되는 의미에서의 도덕적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선생님이 요거 잠깐 지우고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노자 제시는 도와 덕을 이거는 무의이면서 그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았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았어. 도와 덕에는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뭐죠? 무위라고 하는 거죠. 무위. 그러면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요거를 다른 의미로는 자연이다.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은 이것을 자연스럽다, 자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위와 자연을 연결시키거든요. 여기 무위 그리고 요 자연 이걸 합해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합해가지고 이것을 무위자연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무위와 자연을 합해서 무위자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무위와 자연이다. 인위적인 것이 없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덕도 마찬가지로 덕도 무위와 자연의 모습. 왜? 그 덕도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자, 장자 아저씨 입장에서는 도와 덕은 인위적인 것이 없고 무위로서 활동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무위, 자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무위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노자 아저씨가 요 무위 자연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요 무위 자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것이 인위적인 것이 없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 무위의 모습일까? 어떤 것일까요? 노자 아저씨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가장 무위 자연의 모습을 닮았다. 이걸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우리 가장 좋은 것, 가장을 상이라고 하죠. 상. 최상이다. 최상. 최상. 좋은 것을 선이라는 거예요. 요 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유교에서 말하는 선은 뭐가 아닌 선? 악이 아닌 선. 그러니까 뭐와 대비되는? 악과 대비되는 선. 뭐와 구별되는 선? 악과 구별되는 선. 그런 의미의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노자가 말하는 선, 요거는 좋다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노자씨가 말한 선이다. 그래서 노자씨가 선이라는 표현을 쓸 때 누구와는 다른 것으로, 유교와는 다른 것으로, 뭐와 구분하지 않는 악과 배비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는 선악을 초월한 입장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해석을. 그래서 노자씨의 도덕경에는 뭐라고 나온다? 상선, 선이라고 나온다. 근데 그 선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이 아니라 유교의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선으로 보지 않고 그냥 좋다는 것. 무엇을 따라? 자연을 따라 좋다는 것. 그리고 같다는 것을 약이라고 해요. 같을 약. 그다음에 물을 한자로 물수. 이거를 상선약수라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를 상선약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그거를 노자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첫째, 물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물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오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물의 모습. 그게 자연의 모습이다. 그게 무위의 모습이다. 그게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왜? 우리 인간들은 가능하면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직책을 얻으려고 하죠. 선생님도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것도 이렇게 유튜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도 구입을 하고 또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도 구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비용이 좀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유튜브를 해서 수입이 좀 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꾸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선생님도 구독자가 지금 220명인데 200만 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구독자분 200만 명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이 구독자가 200만 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노자씨는 그게 바로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물은 그렇지 않다.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오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거를 노자씨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만한 삶.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남들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 이거를 겸손한 삶, 겸허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거를 겸허, 겸손.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 안 할게요. 저는 국회의원 안 할게요. 이번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판사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원 안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 안 나가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저런 분이 정말 국회의원이 돼야 우리나라 정치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정의롭게 국회의원을 해주실 수 있을 건데 저런 분은 또 국회의원이 오히려 안 나가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낮은 자리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청와대 입구의 경비실 수위 아저씨가 되려고 하는 가능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물의 삶이다. 겸손한 삶이고 겸허한 삶이다. 근데 선생님도 어떤 구인 광고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 이 월급은 얼마를 주지? 어떤 아주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하나? 아니면 월급도 적고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나? 허드렛 일을 하나? 이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다 인위적인 것이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연은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래로 흐르는 것. 겸허한 겸손한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자연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물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은 물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막 흘러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돌과 막 싸우느라고 흘러가지 않고 계속 싸우느라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나요? 그렇지 않죠. 돌이 있으면 돌을 이렇게 지나서 그냥 흘러가죠.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나무하고 나를 가로막는 나무하고 싸우느라고 흘러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싸우지 않고 나무를 피해서 흘러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의 삶입니다. 자연은 누군가하고 다투지 않는다. 자연은 다투지 않는다. 자연은 다투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자연 안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자연 속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와 다투고는 그런 삶이 없다는 거죠. 물론, 배가 고파서 먹죠. 사자가 노루를 먹기도 하고, 사슴을 먹기도 하죠. 그거는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연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하고는 자라온 환경이 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과 막 싸우느라고 내 시간을, 내 힘을, 나의 온 정성을 다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더라도 나는 싸우지 않고 그냥 흘려서 내 갈 길을 간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가 나는 거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짝 소리가 나죠.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죠. 마주칠 때 한 사람이 막 싸우자고 덤벼들어도 나는 그냥 흘러가 버리면 싸움이 안 일어나죠. 돌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을 막고 있어도 물이 싸우지 않고 흘러가 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같은 삶을 노자 아저씨는 삶을 살아가다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과 싸우느라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고귀한 가치,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말 훌륭한 가치, 그 가치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따라서 무리의 삶을 살아가라. 선생님도 오늘 어떤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볼 때 진짜 나쁜 사람이 인터넷 검색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이 나쁜 놈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노자는 그 나쁜 놈과 싸우느라고 흘러가야 될 너의 인생을 거기서 낭비하지 마라. 거기서 낭비하지 말고 걔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다투지 않는 삶, 가장 자연스러운 삶, 가장 무위의 삶, 인위적이지 않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노자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 다투는 걸 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전쟁한다 할 때 그 쟁자거든요. 전쟁한다. 근데 다투지 않는 것이니까 부쟁이라고 해요. 부쟁. 다투지 않는 삶, 부쟁의 삶. 이게 무례의 삶이고 상선이다. 그리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는 물은 있죠. 물은 흘러내려가다가 목이 마요. 사막 같은 데 가면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기르러 하루 종일 걸어갔어. 선생님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가 그 월드비전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그런 우리나라에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관들에서 이렇게 소식지가 날아오는데 그 소식지를 보면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물통을 가지고 이 집 근처에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방만 열면 거기에서 정수기에서 그 깨끗한 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아이들은 동네에도 그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저기 옆 마을에 가가지고 그냥 몇 시간을 걸어가서 물 한 통 들고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 통을 들고 막 오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 이제 돕는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국제 기아대책기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막 오는데요. 이제 지금 선생님이 떠오르는 게 로힝야족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미얀마에 계시는 그런 로힝야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살상을 많이 당했죠. 로힝야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른 소수민족이다. 종교도 좀 다르다. 미얀마는 무슨 종교? 불교도인데 로힝야족은 또 다른 좀 종교를 믿는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 아웅산 수치, 아웅산 수치 여사님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죠. 근데 그 아웅산 수치 여사께서도 국민들 다수가 야, 저 로힝야족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일본인들과 아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했던 그런 친일파 뭐 이완용 이런 사람들처럼 미얀마 사람들이 야, 로힝야 저놈들은 우리가 영국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저놈들만 특혜를 받은 놈들이야. 우리나라를 배신한 놈들이야. 해가지고 로힝야족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이고 그렇게 많은 로힝야족을 죽였는데 그때 우리 노벨 평화상, 우리 전 세계 평화의 상징이고 민주화의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아웅산 수치 여사께서도 그것을 말리지 않고 아니다, 우리 같은 국민이다,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만 벌을 줘야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육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냐, 그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 아이들까지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그 국민들 다수가 원하고 그리고 군부의 세력들이 원하는 것을 용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괴롭힘 당할 때 우리 국민들을 배반한 그런 민족이다. 우리 국민의 일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어. 로힝야족이 학살하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도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웅산 수치가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박탈해야 된다.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야 된다. 그런 이제 운동도 일어난 것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요. 그 로힝야족이 지금 그 미얀마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거기도 이슬람교잖아요. 같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 그 지역을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학살당하는 것을 피해서 오신 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사시도록 그 콕스바자르의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를 마련해가지고 몇십만 명이 그곳에서 이제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로힝야족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길러 멀리까지 이렇게 막 가서 물을 길어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선생님 본 기억이 나는데요. 물은 그렇게 정말 목이 마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목을 축여주죠. 목을 축여주고 또 우리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할 때 또 밥할 수 있는 물이 되어주죠. 또 옷이 지저분할 때 옷을 빨 수 있도록 그런 또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른 사람, 배가 고픈 사람,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 옷을 빨아야 되는 사람,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뭘 주더라고요? 이로움을 주더라는 거죠. 우리 이로움을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라고 하죠. 이익이다. 유리하다고 할 때 이. 그래서 만나는 모든 존재,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죠. 요거를 만물에게 이로움을 준다. 만물에게 이로움을 준다. 만물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볼게요. 이 만물. 나를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 강아지를 만나면 강아지에게 이로움을 주고, 고양이를 만나면 고양이에게 이로움을 주고. 물론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친구에게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겠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게 무리의 삶이다. 이 만물, 내가 만나는 모든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 이것이 자연의 삶이다. 자연은 그 자연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주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무의 삶, 가장 좋은 삶이다. 겸허하고 다투지 않고 나를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것이 상승약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노자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무의 삶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요, 이거를 정치로 연결시키거든요. 정치. 자, 과연 정치에는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볼게요. 노자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 공자 아저씨 같은 경우에 뭐로 정치해라?
덕으로 정치해라. 두 자로 덕치해라고 그랬죠. 그죠? 덕치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때의 덕과 노자의 덕은 좀 일반적으로 다르게 본다고 했죠. 그죠? 노자의 덕은 어떤 덕? 무위의 덕. 무위의 덕. 다른 말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의 덕. 다른 말로 하면 도를 따르는 덕. 그러니까 공자님도 도를 따라서 덕치해라 라고 했고 노자님도 도를 따라 덕치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의 도와 덕의 의미는 다르다고 본다는 거. 공자님의 도와 덕은 노자 아저씨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인위적인 것이다. 이거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자 아저씨의 도, 노자 아저씨의 덕은 어떤 덕? 무위의 덕. 무위의 정치. 그래서 정치에서도 역시 도를 따르는 정치. 아까 도가 특징이 뭐였죠? 무위였죠. 그래서 무위의 정치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요. 그 치는 뭐뭐 쓰이, 한자어로 뭐뭐 쓰이 이런 뜻이거든요. 무위의 정치라고 해서 무위지치 이렇게 불러요. 무위지치, 무위의 정치, 무위로 정치해라. 이미지인 거 하지 마라. 이미지인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위로 정치해라. 이미지인 것이 없는 정치 이걸 강조했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하고요. 이 무위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많이 해야 이렇게 정치가 잘 될 것이다. 백성들이 잘 통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자 아저씨는 도덕경에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법령을 만들고 많은 제도를 만들고 이거는 오히려 정치가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백성들이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노자 아저씨를 어느 시대? 춘추 전국시대라고 했죠. 그 춘추 전국시대는 통일된 한 나라가 완전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 춘추 5패 5개의 강대국이 춘추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전국 7웅 7개의 나라가 전국시대는 아주 강한 나라로서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 나라 가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저 나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하는데 그 정치를 잘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을 막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무위할 때, 인위적인 것이 없을 때, 자연 그대로 놓아둘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무위의 정치를 할 때, 무위로 정치할 때, 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무인데, 이미지로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살게 그냥 그냥 내버려 뒀는데, 불위,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무불위, 안 되는 것이 아무도 없어. 그냥 백성들이 다 평화롭게 잘 살아.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백성들은 이미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그냥 소박한 품성을 가지고 타고난 거예요. 누가 볼 때 노자 아저씨가 같아. 백성들은 소박한 품성, 자연 그대로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누가 그걸 줬다? 도가. 천지만물의 근원인 도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연 그대로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라고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본성,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요 자연 그대로의 본성, 요것을 뭐로 본다? 요것을 바로 소박한 본성.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소박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임금님이 뭐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소박하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평화롭게 잘 살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평화로운 모습이다. 이게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그 당시에 많은 그 제후들이 그 춘추 시대의 5개의 대표적인 나라의 제후들 그리고 전국 시대의 7개의 대표적인 나라의 제후들이 서로 영토를 넓혀서 내가 더 많은 국민들을, 내가 더 많은 백성들을 거느려 가지고 내가 이 천하를 제패해야 되겠다. 이
네 개 나라 내가 다 굴복시키고 내가 이 6개 나라 다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이 중국 천하를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 넓은 영토를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약한 나라만 보이면 공격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지금의 푸틴과 같은 거죠.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조금 틈만 보이면 우크라이나 공격 그런 입장이 바로 춘추전국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노자씨는 아니다. 그는 어떤 모습이다? 그렇게 약한 나라 공격하는 푸틴 아저씨와 같은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이거는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백성들이 평화롭게 소박하게 살아가게 해라. 그거는 싸워가지고 남의 나라 빼앗는 그런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나라에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나라. 소국이라고 하죠. 작은 나라에 만족해라. 임금들 큰 나라 차지하려고 하지 마. 작은 나라에 만족해. 백성들이 소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작은 나라에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작은 나라가 되면 백성의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게 되겠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제후들은 큰 나라에 많은 백성들을 둬가지고 세금 걷고 그래서 그 세금으로 또 막 군사들 말 그리고 칼 이런 거 만들고 했는데 아니다. 그냥 작은 백성을 만족하며 살자. 임금님들 욕심 버리고 그냥 작은 백성을 만족하며 사세요. 우리 적은 백성 이거를 우리 한두 개의 기업이 어떤 물품을 차지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독과점이라고 하죠. 한 개의 기업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기 같은 경우는 한 점만 해주죠. 한 점만 독점이죠. 독점. 전기는 독점이죠. 다른 기업이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죠. 그죠? 한 점만 우리 전기를 하기 때문에 한 점이 독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현대, 기아, 쌍용, 몇몇 기업이 있죠. 하지만 아주 많지는 않죠. 그죠? 몇몇 기업이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죠. 이들을 과점이라고 하죠. 적을 과. 그래서 적은 몇몇 기업이 하는 것. 이걸 과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삼성, 그리고 SK, 이런 몇몇 기업이 하죠. 그죠? 그런 걸 과점. 그래서 과자가 적을 과자가 되는데요. 백성의 수가 적은 것을 과민이라고 해요. 백성민, 적을 과민. 그래서 노자씨는 임금님들한테 소국과민 하세요. 영토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작은 나라, 소국. 백성의 수 너무 많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과민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 잠깐 지우고 또 볼게요. 자, 노자 아저씨가 임금님들한테 너무 큰 땅에 대한 욕심 가지지 말고 너무 많은 백성들에 대한 욕심 가지지 말고 그냥 작은 나라, 작은 백성이 만족하며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임금님들한테, 제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쉽게 정말 원하는 대로 정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백성들에게 그 나라 안에 백성들이 있겠죠, 그죠? 이 백성들을 무욕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을 가지지 않게 해라. 백성들이 욕심을 가지면 임금님 저 나라에 가보니까 이런 좋은 물건도 있던데요. 왜 우리나라 이런 거 안 해주죠? 우리도 해주세요 임금님. 이렇게 자꾸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치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백성들이 욕심을 가지지 않게 선생님이 이 노자 도덕경을 몇 년 전에 방학을 이용해서 노자 도덕경이 좀 얇아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노자 도덕경을 이제 두 권을 이렇게 놓고 하나는 좀 아주 얇은 그 강남대학교 임훈규 선생님이라고 기억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해설하신 그런 노자 도덕경 얇은 거 하나하고 책세상이라고 아주 얇은 책들을 만들어내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 책세상에서 만들어낸 그 도덕경하고 또 한 권은 두꺼운 도덕경이에요. 그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서강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이 도가를 전공하신 교수님이시거든요. 서강대 철학과의 최진석 교수님. EBS에서 노자 강의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또 사실은 이제 장자를 전공하셨다고 하시는데 EBS에서 노자 강의도 하셨던 그런 교수님이신데 나중에 그 우리나라에 바이러스 잡는 V3 개발하신 누구시죠?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이분이 지금은 국회의원이시죠. 어디도 나오시고 대통령도 나오시고. 근데 선생님 놀란 게 이 안철수 그
국회의원께서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셨거든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시는데 그때 가장 그 높은 그러니까 안철수 대통령 후보 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이렇게 모든 걸 총괄하는 분으로 누구를 이 최진석 이 서강대학교 이제 졸업하시고 퇴임이시죠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 최진석 교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제발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보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노자의 정치관, 장자의 정치관으로 한번 우리 국민들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정치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최진석 교수님이 그 안철수 대표를 돕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걸 선생님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최진석 교수님께서 그 노자의 도덕경을 해설하신 책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신 책으로 유명한데 그 책을 이제 선생님이 옆에 놓고 같이 이제 이 두 분을 비교해 가면서 봤는데요. 그 중에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그 백성들이 남의 나라로 가지 않도록 해라. 백성들에게 생명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때는 불빛도 없죠. 뭐 배 같은 이런 것도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산적들 만나서 죽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저 나라 가면 좀 좋은 거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그냥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하니까 그냥 뭐 좀 잘 사는 나라 안 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내 생명 보존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여기서 다른 나라 가지 않도록 해라.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의 나라 가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그냥 우리나라 임금님한테 아무도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떤 문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지 않고 새끼줄을 꼬아서 서로 그냥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 이런 게 없는 거죠. 백성들이 자꾸 여러 나라 막 자기 생명 귀한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데 모험심 가지고 콜럼버스, 마젤란 이런 사람들처럼 막 신항로 개척, 신대륙 탐험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곳을 자꾸 가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그날에 가니까 차가 있대. 그날에 가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대. 그날에 가니까 종이가 있대. 뭔가 좋은 것에 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한번 차 마시고 싶어. 나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나도 종이 사용하고 싶어. 나도 배 가지고 싶어. 이런 백성들의 욕구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노자는 임금님들한테 백성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해요. 욕구를 가지지 않도록 해요. 백성들이 아예 무욕하게 해요. 그래서 노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노자가 이거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는 거 아니냐. 어리석게. 백성들을 어리석은 백성 만드는 거 아니냐. 옛날에 우리나라에 독재자로 좀 불리던 분이 있거든요. 광주에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려고 광주에 계신 수많은 분들을 돌아가시게 했던 그런 독재자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며칠 후면 이제 5월 18일 되면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제는 국가에서 공식적인 기념일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에서도 이제 물러나고 법정에도 쓰셨죠, 그죠? 법정에 쓰셔서 잘못을 법에 의해서 완전히 그를 받지는 않으셨죠. 나중에 사면이 되셨는데 그래도 처벌도 매겨지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책을 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영화 산업을 아주 개방했어요. 영화 산업. 영화가 엄청나게 막 일어났죠. 그 다음에 프로 스포츠, 프로 야구 이런 걸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이제 프로 야구 이런 스포츠에 막 몰입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정말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영화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국민들이 새로운 영화 보면서 행복해하고 정말 이거는 독재자지만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지만 정말 좋은 정치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세계를 열어가지고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정말 좋은 정치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국민들을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이런 영화에 빠져서 정치에 관심이 없게, 민주화 이런 데 관심이 없게,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어도 그런데 관심 없도록 스포츠와 영화에만 빠지도록 백성들을 정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게, 민주화에 관심이 없게,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광주 지역 사람들이 죽었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는 그런 정치 아니었냐. 자기 어떤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시선을 딴 곳으로 보내는 그런 우민화 정치가 아니었냐.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노자의 이 정치관을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는 것이다. 제후들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 생명 귀하게 여겨서 남의 나라 가지 않고, 그래서 다른 좋은 거 보지 않고 그냥 새끼줄 보면서 흡사 북한처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북한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야.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정말 발달한 우리 대한민국, 발달한 미국, 영국 가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런 북한 같은 이런 폐쇄적인 나라에서 키울 수는 없다 해서 우리나라로 망명하셨죠. 망명하셔서 그 태영호라는 분이시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죠? 그런 분도 계셨는데 노자는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새로운 거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 나라에서 새끼줄 맨날 보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이거 북한 아니냐, 북한?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제일 우리 정말 이렇게 좋은 어버이 원수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김정은님이 제일 좋아. 원수님 감사해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그런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고 통치자의 그 정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백성들을 이렇게요. 그냥 우리 영화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에 선생님도 지금 기억나는데 이제 배우가 국민들은 개돼지와 같이 여기면 돼. 이런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지금 그 대목만 기억이 나는데 국민들은 개돼지와 같이 여겨. 그냥 먹고 배 부르게 해줘. 그러면 아무 신경도 안 쓸 거야. 개돼지처럼. 근데 이 노자의 정치관이 정말 국민들을, 백성들을 개돼지처럼 여기는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잘못된 정치관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노자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그냥 백성들이 너무 욕심 많이 가지면 오히려 그 욕심에 빠졌어. 불교에서 말하지 않았냐. 그게 집착하게 되고, 그런 거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겠냐. 그러니까 노자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새끼를 꼬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문명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 개인적인 책을 도덕기를 읽으면서 선생님 느끼는 생각은 실망이 없어요. 노자에 대한 실망. 노자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가지고 또 이 두 권을 거의 짧아서 얇아가지고 금방 읽을 줄 알았는데 거의 방학 한 달 동안 이 책 두 권을 노자와 함께 이렇게 방학을 거의 다 보냈던 것 같은데 읽으면서 많은 실망이 들더라고요. 노자가 너무 오래전 사람이라서 그런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나? 근데 마음 한켠에는 너무 큰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백성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노자가 백성들을 무지하게 해라. 백성은 너무 많은 거 알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알면 거기에 대해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러면 또 임금한테, 제후한테, 야, 우리나라 왜 이런 거 안 해줘? 저기 미국에는 저렇게, 연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좋다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데, 전기차도 있다는데, 우리도 전기차 만들어줘, 백성들이 제후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이러면 정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백성들이 무지하게 해라. 무지하게 해라. 그래서 약간 이런 내용 나와요. 현자. 현자를 충성하지 않게 해라. 지혜로운 사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을 제후가 이 사람 너무 지혜로워. 제갈 공명 너무 지혜로워. 받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내가 더 지혜로운데 나를 써주세요. 사람들이 다투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데 지혜로운 것처럼 나를 써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요.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더라는 거죠. 왜? 높은 자리로 쓰임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아닌 물처럼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살지 않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지하게 해라. 현자를 숭상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제후들이 현자를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현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자기가 거짓되게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무지와 무욕, 요게 시험에 많이 출제돼요. 노자 정치 간의 핵심, 백성들을 무지하고 무욕하게 해라. 이게 뭐와 대비되는 걸로 많이 나오냐면 유교와 대비되는 걸로. 유교에서는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는 그런 지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능력, 이런 걸 중시하죠. 그죠? 그래서 공자님의 무슨 사회? 대동사회. 크게 하나가 된 사회. 이 사회에서도 임금이 누구를 등용해라? 능력 있고 현명한 사람, 어진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 평화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죠. 그런데 노자 아저씨, 제후들이시여 현자를 숭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무지하게 하세요. 자꾸 지식을 가지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또 그 욕심 때문에 제후들한테 길의 속에서 요구하고, 또는 그 자기가 욕심을 가진 그 물건이 있는 그 나라로 또 가게 되고, 욕심을 낸 것, 가진 것으로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난득지화라고 하거든요. 얻는 거예요. 얻는 것. 나는 어려울 날. 얻는 것이 어려운 재화, 그건 재화거든요. 재화. 얻기 어려운 재화. 어떻게 있을까요? 집이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또는 보석이라든지, 좋은 옷이라든지, 좋은 음식, 이런 거 난득지화라고 불렸거든요. 백성들이 얻기에 어려운 재화. 요런 거 아예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마. 보여주면, 난득지화 거기에 대해서 알았어. 그러면 또 그걸 가지려고 욕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욕구 때문에 또 백성들이 막 제후들에게 요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사회가 혼란해진다. 그래서 이 난득지화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도 마.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마. 그냥, 새끼를 꾸면서 만족하게, 행복하게,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렇게 하려고 해라. 그래서 약간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노자의 정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라 이거 이야기고요. 우리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도와 덕에 관한, 그리고 유교와 좀 연관된, 아까 유교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비판했다고 했죠. 그죠? 그거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자, 요거 제가 하나 좀 해볼게요. 뭐냐면, 자, 도를 가지고, 아까 유교를 비판했다고 했는데, 요거를 조금만 더 선생님이 좀 보충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어떠냐면, 노자씨가 이렇게 봐요. 노자씨가 중요시 여기는 천지만물의 근원, 그게 뭐였죠? 도였죠. 이 도가 천지만물의 근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자씨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람은 뭘 따라 살아가나? 사람은 땅을 본받아서, 사람은 땅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가라. 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 땅처럼 삶을 살아가라. 왜? 땅은 하늘을 본받아서 살고 있다. 땅은 하늘을 본받아서 살고 있다. 이렇게 사람은 땅을 본받아서 살아가라. 땅은 하늘을 본받아 살고 있다. 요거를 사람을 인이라고 그러죠. 본받는 거를 법이라고 해요. 본받을 법. 땅은 지가 되죠. 이거를 인법지 이렇게 불러요. 인법지. 사람은 땅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사람은 땅을 본받아 살아가라. 인법지. 사람은 땅을 본받아. 그러면 당연히 땅은 하늘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간다. 땅은 하늘을 본받아. 지법천이 되는 거죠. 이거를 땅은 하늘을 본받는 것을 이거를 본받는 것을 법이라고 했죠. 이거를 지법천이라고 했어요. 본받을 법. 땅은 하늘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늘은 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천, 법, 도라고 하거든요. 천법도. 그러니까 하늘은 뭘 본받아서? 도를 본받아 살아간다. 천법, 도. 왜? 도가 천지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하늘은 그 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인위적이지 않고 무위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한 번씩 어떤 게 나오냐면 유교와 특히 누구? 공자, 맹자와 이 노자의 하늘관, 자연관을
하늘을 또 자연이라고 보잖아요. 약간 비교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의 하늘관은 어떤 하늘관? 인격적인, 선량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선량한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늘이 천벌을 주실 것이다. 천벌, 하늘의 벌. 나쁜 놈들한테 하늘이 벌을 주는, 그런 입장을 가졌다는 거죠. 누가? 공자와 맹자 같은 유교 사상. 그런데 약간 노자 같은 이런 도가상가들은 좀 하늘이 무위, 자연 그들의 모습에 가까운 이런 성격이 좀 강했다. 그런 약간 차이점, 유교, 공자, 맹자와의 차이점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구분할 때 공자, 맹자, 인격청, 하늘과 자연을 인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봤다. 인격청. 그런데 노자나 장자 같은 이런 도가상가들은 자연청, 자연 그들의 모습으로 보았다. 약간 이렇게 좀 실용제가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하늘은 도를 못 받아서 천도 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그램 더 나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도법자연. 그러니까 도는 무엇을 본받아? 자연을 본받는다는 거죠. 그 무위자연이라고 했죠. 무위자연. 도가 인위적인 것이 없이 무위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모습? 자연의 모습이다. 도는 자연 그들의 모습이다. 도법자연. 자연을 따라서 살아간다. 도법자연.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요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국 사람은 땅은 하늘은 도는 무엇을? 자연을. 그러면 결국 사람이 무엇을? 자연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 본받아 살아가야 될 것은 도를 본받아서 무위하고 인위적이지 않고 결국 자연을 본받아 무위, 자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인간이 도를 따라 무위, 자연을 따라 무위, 자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노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렇게 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노자 씨가 이 도가 노자 씨가 말하는 도 바로 무슨 도죠? 자연적인 도. 자연적인 도가 어떤 자연적인 도는 뭐가 없는 인위적인 것이 없는 어떤 도 무위의 도였죠. 자연적인 무위적인 도가 없어지니까 이 도가 없어지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바로 유교에서 중시하는 그런 덕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 유교에서 중시하는 덕이 뭐였죠? 인, 의, 예, 지. 그러니까 유교, 공자, 맹자 너희들이 중시하는 인, 의, 예, 지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왜? 뭐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도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스럽지 않은 것이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다 뭐다? 다 인위적인 것이다. 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 씨가 이런 이야기해요. 이제 유교하고는 좀 다르게요.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인은 백성들을 축으로 여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추라는 것은 짚을 이야기해요. 짚으로 만든 구는 우리 개구자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양의 머리를 내걸고 사실은 개의 고기를 판다. 양두구육이라는 말 들어봤죠. 좋은 고기, 양고기는 엄청 좋은데 그래서 머리만 양의 머리, 머리두 양의 머리로 해놓고 사실은 그 고기는 사실은 양의 고기가 아니라 양의 고기는 좀 귀하니까 개고기를 그래서 개구자거든요. 개고기, 양두구육 이제 속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양의 머리를 내걸고 사실은 고기는 개고기를 판다. 양두구육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구자가 개구자거든요. 그래서 추구라고 하는 것은 이 옛날에 노자 아저씨 살던 시대에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그 제사 지낼 때 이 짚으로 만든 짚으로 만든 강아지를 그 제사단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걸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귀하게 여기고 막 집에 간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사할 때 잠깐 단에 올렸다가 그냥 끝나면 버리는. 그러니까 이 성인이 백성을 축으로 여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을 누가 강조했죠? 공자 아저씨가 강조했죠. 공자가 인을 이야기했는데 노자 아저씨는 성인은 인하다. 성인은 어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노자 아저씨는 그 공자가 말한 인은 어떤 인이다? 사실은 참다운 사람이 아니다.
그 인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에 대한 효도, 우리 아버지 엄마에 대한 사랑, 우리나라 임금님에 대한 충성, 우리 형님에 대한 공격.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치우친 사랑, 편애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누가? 노자가. 누구를? 공자와 같은 유교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인과 같은 사랑. 이거는 진정한 사랑. 자연을 닮은 물과 같은 상승약수. 누구에게나 자기가 만나는 모든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 만물하는 그런 노자의 상승약수와 같이 하는 편애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인은 편애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인은 그런 공자가 강조한 인하지 않다. 성인 불인, 성인 불인, 백성 추구. 성인은 불인하기 때문에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와 같이 여긴다. 지푸로 만든 개와 같이 여긴다. 요거를 맹자연 씨가 어디에서 이게 왔냐고 이야기하냐면 천지에서 왔다고 합니다. 천지. 천지도 역시 불인하다. 천지도 불인하기 때문에 천지는 만물을 뭐로 여긴다? 추구와 같이 여긴다. 그래서 천지 불인, 하늘과 땅이 인하지 않다. 공자와 같은 유교 사상가들은 하늘과 땅이 어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면 하늘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노자가 볼 때 그 하늘과 땅은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는 그런 하늘이 아니다. 모두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모든 필요한 존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인한 사랑이 아니다. 하늘과 땅은 무의하다. 하늘과 땅은 무의하기 때문에 자연을 닮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를 사람만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만 편애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천지 불인, 하늘과 땅은 인하지 않다. 만물 추구.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누구조차? 인간조차. 인간도 지푸로 만든 개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고 인간을 특별 대우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천지 불인, 만물 추구. 성인은 그 천지를 본받아서 누구를? 백성들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기더라. 성인 불인, 백성 추구. 이렇게 본다는 거. 그래서 유교를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노자 씨가 강조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노자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한 요 정도 하고 또 이렇게 문제 풀어보면서 노자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자 씨 요 정도 하고 노자 씨를 계승한 우리 장자연 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